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지구의 지각의 생성 과정의 전후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지사학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해요. 이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지각의 생성된 시기의 상대적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동일 과정의 원리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무엇이 동일하냐? 옛날 시대에 이제 지구의 지각의 변화, 그 다음에 현재의 지각의 변화. 이 지각의 변화는 동일 속도와 동일 현상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이제 동일 과정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게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인 변화, 우리 지각 변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현상들. 자, 그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동일한 과정과 그 다음에 동일한 속도로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옛날에 누가 얘기를 했냐면 허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와 그 다음에 과거의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를 우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긴 명언이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옛날에 과거 시대가 수천 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알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나중에 후대에 와서야 이 동일 과정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측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지사학의 법칙이죠. 우리 지구나 암석이나 아니면 지층에 새겨진 흔적을 가지고 지구의 역사를 알아내는 학문인데 그런 학문의 가장 기본 원리가 동일 과정의 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을 토대로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생성 과정을 측정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평 퇴적은 뭐냐면 퇴적물들이 쌓이고 퇴적암이 돼서 각각의 지층들을 만들 때에 얘네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수평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퇴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물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가 중력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만 쌓여서 지층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혹은 우리가 지층을 연구할 때 이 수평 퇴적의 법칙을 무엇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냐면 지층이 수평면의 나란한 모습만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스듬한 모습도 갖고 스곡된 모습도 봤죠. 그런 스곡된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경계진 모습을 보고 경사진 모습을 보고 지각 변동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평면에 나란한 것을 토대로 얘를 증거 삼아서 이제 걔네들이 변화를 일으키면 지각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다는 거죠. 수평 퇴적의 법칙. 자, 그다음 지층 누중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될 때에 가장 아래층에 쌓인 퇴적층이 가장 먼저 된 퇴적층이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나중에 생성된 퇴적층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제 물속에다가 담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땅바닥에 떨어진 애가 첫 번째 층을 이루고 그다음 그 위층 켜켜이 쌓여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으면 하부의 지층이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이에요. 만약에 얘가 역전이 됐으면 위쪽 지층이 먼저 생성된 지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이 되지 않았으면 그 반대가 되겠죠. 자,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얘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퇴적층의 퇴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은 표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퇴적 구조가 뭔데요?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 점이층리라던가 아니면 사층리라던가 연흔, 건열, 얘네들이 있었죠. 자, 얘네들의 특정한 모습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특정한 모습에서 역전된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 이 지층은 퇴적이 아니라 역전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준 화석은 무엇이냐면 자, 넓은 지대에서 살면서 한 시대에 잠깐 사는 생물들의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그 생성 시대를 증명을 해주는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층에 화석들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을 때에 아래쪽 지층이 이제 가장 먼저 된 오래된 화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쪽 지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최근에 화석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 지층에 이제 고생대 화석, 그다음에 중생대, 그리고 위쪽이 신생대 화석, 이렇게 얘네들이 포진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역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위층이 당연히 오래된 화석이 되겠죠. 뭐 고생대 화석이 나타났는데 아래층에서 중생대 암모나이트가 나타났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층은 역전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층 누중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역전된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다. 자, 역전된 여부는 무엇을 통해서 퇴적 구조나 아니면 표준 화석을 통해서 알아낸다라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물군 천이 법칙, 이거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화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오래된 지층에서 이제 옛날에 화석이 발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층에서는 진화된 생물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표준 화석을 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투입을 시켜서 관여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은 이미 공부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부정합 면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이 존재했었고, 그 다음 굉장히 긴 시간의 텀이 존재하는구나, 그 사실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부정합 면이. 그래서 이 부정합 면을 경계로 해서 상하부의 퇴적 시기의 큰 간격을 얘기를 해주고, 플러스 또 하나, 부정하면 위쪽에 기저여감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 기저여감들이 만약에 위쪽에 존재한다, 위로 뒤집어졌다라고 한다면 역전된 사실, 우리 지층의 역전 사실도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거 첨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입의 법칙, 이것도 이미 한 내용. 자, 관입은 이제 원래 존재했던 지층이 있었을 때에 그 지층을 뚫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암석을 형성을 하는 건데, 이 올라온 마그마의 암석은요, 이 아래쪽에 있는 혹은 위쪽에 있는 지층보다 나중된 지층이라고요. 나중된 암석이다. 원래 존재했던 뚫림을 당했던 애들이 이제 먼저 생성된 암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들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주로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지층들이 쭉 존재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한 동일 과정의 원리, 우리 현재의 지층의 변화는 과거의 변화랑 동일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대입시키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다음 수평 퇴적의 법칙, 수평적으로 퇴적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지층 같은 경우, 이 자료에 있는 지층 같은 경우는 경사면이 없어요. 지금 여기 경사면으로 그려져 있는 얘는 관입한 애죠. 관입. 그래서 이 관입한 애를 제외하고 퇴적한 지층에서는 주로 경사면이 존재하면 여기에서는 지표 변화를 받았을 것인데, 얘는 지금 경사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수평 퇴적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 조선운동이라던가 이런 현상을 받지 않고 그대로 쌓이기만 한 것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 지층 누중의 법칙. 아래층이 오래된 것, 위층이 이제 최근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나중에 생성된 지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A, B, C, D, E라고 한다면 A부터 E까지 점점점 먼저에서부터 나중으로 쌓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전 현상도 알 수가 있는데, 그 역전 현상들은 우리 지층의 구조라던가 아니면 표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화석은 암모나이트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구조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전 사실은 아직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이도 이제 우리 화석을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아래쪽이 옛날 화석, 위쪽이 최근 화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암모나이트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층은 중생대의 해상층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바다에서 쌓인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층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중생대의 암모나이트가 화석화되기 전
전에 고생대라던가 아니면 성캄브리아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고, 그다음에 위층은 이제 중생대 이후인 뭐 중생대 말기나 아니면 신생대 때나 요런 때에 생성된 지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정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정합 면이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여기 면, 그 다음에 이쪽 면. 자, 각각의 면에서 물결 무늬가 나타나고 있죠. 보통의 자료에서 물결 무늬로 보여주는 것이 부정합 면. 그리고 그 부정합 면 위에서는 여감층들이 발견이 돼요. 기저 여감층들이 발견이 돼서 여기가 부정합 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층이고 위쪽을 B층이라고 한다면 A층과 B층이 쌓일 때에 그 사이의 틈에 긴 시간차가 존재한다고요. 적어도 이 사이에서 융기, 침식, 침강의 효과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또 하나 위쪽도 마찬가지죠. 위쪽도 C, D, E라고 하는 지층이라고 한다면 D층과 E층 사이에서 긴 시간차가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서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아래층은요, 지금 요게 관입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겠지만 부정한 면 아래쪽에서만 관입한 화성암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난정압이죠. 근데 난정압이 아니라 그대로 뚫고 나갔기 때문에 얘는 이 부정한 면 아래층에서는 관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쌓인 이제 정부정합이라고, 평행 부정합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와 2층 사이에서는 부정한 면 아래쪽에 화성암층, 관입한 화성암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난정합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계에서 이제 융기, 침식, 침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입도 일어났었구나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합의 법칙도 관입의 법칙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죠. 지금 화성암이 쑥 하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안산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안산암이 쑥 하고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화산암이 쭉 뚫고 들어갔을 때, 안산암이 뚫고 들어갔을 때 기존에 뚫림을 당한 요 놈들이요, A, B, C, D 층들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 관입한 안산암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지층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내용이 바로 관입의 법칙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요런 기본적인 지사학의 법칙을 가지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상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순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도 이 지사학의 기본적인 법칙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문제 아니네요. 자, 바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대비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의 대비 현상이에요. 자, 암상에 의한 대비 현상. 이 암상에 의한 대비 현상은 뭐냐면 지층 혹은 암석을 이용한 대비 현상이다. 각각 지층이 얼마나 나중에 생성이 됐는지, 먼저 생성됐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이제 암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화석에 의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죠. 우리 동물굴 천이 법칙처럼 이제 각각의 지층에 존재하는 화석을 이용을 해서 누가 먼저 생성된 지층인지 그런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자, 지층들을 서로 비교해서 생성 시대나 그 다음에 그 선후 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비이다. 자, 가까운 지역. 비교적 가까운 두 개의 지층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살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암상을 통해서, 암상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지층의 생성 유무, 생성의 선후 관계, 그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암석의 종류라던가 조직이라던가 지질 구조 등 뭐 건열이라던가 연은 뭐 이런 것들이 지질 구조가 되는 거죠. 습곡이라던가 아니면 쌓인 지층들의 종류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선후 관계를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암석의 광물의 특징을 가지고 이 광물을 이용해서 이제 절대적인 나이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번에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 방법이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이라던가 아니면 상하관계 혹은 이제 각각의 우리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상대적인 연령을 알아내는 게 바로 암상에 의한 대비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건층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건층은 그냥 기준이 되는 층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층 자료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층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응해암층이라던가 아니면 석탄층, 얘네들은요,
쌓이는 시기가 굉장히 짧으면서 넓은 지역에 쌓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다 볼 수 있으면서 얇게 보이는 지층이 바로 응해암층이나 석탄층이죠. 얘네들을 기준 삼아서 이제 이 기준층들이 위에 있느냐, 각각의 대비되는 지층들 사이에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것들을 대비시켜서 누가 먼저 생성이 되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건층이다. 자, 그 다음 화석에 의해서는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화석, 표준 화석을 이용을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시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들이 있어야 되냐면 이 화석을 이루는 생명체들은 넓은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넓은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지구 전 지역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넓은 지역에서 살고요. 대신 짧은 생존 기간을 가져야 돼요. 생존 기간은 짧아야 돼요. 굉장히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그 시기, 그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짧은 그 시기를 맞춰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표준 화석을 산출되는 지층을 가지고 이제 상하 대비를 알아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쌓였고 누가 나중 쌓였는지. 자, 그것을 이용을 한 것이다. 자, 암상 대비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층을 우리가 확인하는 반면에 이 화석에 의한 대비는 이제 서로 가깝게 붙이지 않아도 비교할 수 있겠죠. 정확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화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아니면 먼 거리에 있는 지층까지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석에 의한 대비 현상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것들도 문제의 자료에 잘 녹아서 지사학의 법칙과 함께 문제화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연습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학습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문제, 지자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에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앞쪽에서 자료로 본 놈과 동일하죠. 자, 여기 있는 아모나이트가 존재해요. 얘는요,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에요. 얘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중생대. 또한 아모나이트는요, 육지와 바다 중에서 바다에 사는 애예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쌓인 지층이구나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지사학의 법칙에 의해서 A, B, C, D, E라고 하는 층들이 쭉 존재했을 때에 천천히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차근차근 쌓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정한 면이 각각 여기와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하나 특이한 놈이 요 놈이 딱 관입됐었네요. 그런데 이 놈이 요 바깥쪽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층을 뚫지 않고 그 아래쪽에서만 존재하는 걸 보니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관입이 일어났고 여기 지층들이 먼저 쌓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입이 일어났고 그 다음 부정합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층이 쌓였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갑니다. 석회암층은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석회암이 누구냐면요. 요런 모양이네요. 요거예요. 요거. 중생대 때죠. 암모나이트가 존재하니까. 자, 안산암은 응회암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 관입된 애가 안산암이에요. 그 다음에 응회암 같은 경우는 요 위쪽에 있는 애죠. 위쪽에 있는 애는 관입해서 뚫지 못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애가 나중된 애예요. 그래서 안산암은 응해암층보다 먼저 생성된 게 맞습니다. 셰일층과 사암층 사이에서 퇴적물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 셰일층이 요거, 그 다음에 사암층이 위층. 그런데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부정합이 존재하니까 아하, 중단된 시기, 우리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죠. 자, 얘는 왠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판단만 하면 돼요. 서로 비교만 하면 돼요. 자, 연령이에요. Y축 위로 올라갈수록 연령이 많다. 먼저 생성됐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 요 중간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로 나누어 본다면 두 번째 파트가 가장 먼저 생성이 된 지층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나중 지층이 바로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도 대표적인 그림 요걸 뭐 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지층의 경계면에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선을 그어보고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제 두 번째 지층과 세 번째 지층, 요 놈과 요 놈이 가장 먼저 가장 나중된 지층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층은 가장 아래쪽이면서 관입을 당하내겠죠. 그래서 관입을 당하면서 가장 아래쪽인 지층은 요 놈과 그다음에 5번. 요 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바깥쪽에 지층이 존재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관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먼저 된 게 아니에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바깥쪽에 지층이 있으면서 여기는 막 섞여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애매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관입이 된 놈이기 때문에 가장 끝까지 관입된 놈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된 지층임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된 지층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4번과 5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에서는 나중된 지층을 찾아내야 되겠죠. 관입이 가장 끝까지 뚫고 갔다던가 아니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바깥쪽에 퇴적된 놈이라던가. 자, 그랬을 때 4번이 가장 끝까지 관입한 우리 안산함이 존재하네요. 안산함. 그래서 4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5번도 봤을 때 세 번째 지층의 세 번째 파트에서 지금 안산함이 끝까지 뚫고 갔어요. 관입됐어요. 얘가 가장 나중된 지층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만 기준으로 해서 나눠 볼 건데요. 자, 여기가 첫 번째 파트와 네 번째 파트를 봤을 때 첫 번째 파트가 네 번째 파트보다 나중된 파트여야 돼요. 이제 네 번째 파트는 두 번째 두 번째 쌓인 지층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요 놈일 수 있겠네요. 자, 요 놈이에요. 지금 가장 위쪽에 존재하면서 얘랑 지금 선노감이죠. 그리고 안산함이 각각 이 A라고 하는 애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얘가 관입당했기 때문에 먼저 생성된 놈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먼저, 그리고 4번, 네 번째 파트가 나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첫 번째 파트, 색깔을 아예 바꿀까요? 자, 얘가 첫 번째 파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 자, 네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편마음을 뚫고 간 상태예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첫 번째 파트에 이 쉐일을 뚫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생성된 지층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요 아래쪽보다 나중에 쌓였고, 그 다음에 얘가 뚫지 못했기 때문에 얘보다 나중된 지층,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관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나중된 세 번째 파트보다는 먼저 된 지층이기 때문에 세 번째인 지층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이에요. 순서를 한번 지층에 쌓인 순서대로 한번 써보면, 자, 먼저 두 번째 파트인 누구예요? 편마음이 가장 먼저 쌓였네요.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파트인 섭노감이 관입을 했고요. 그 다음 부정합이 일어났죠. 부정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층에 보이는 쉐일층이 세 번째로 쌓였고, 마지막으로 관입한 안산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관입을 하면서 나중에 생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각 순서가 맞는지를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인접한 지층이에요. A, B, C를 나타낸 것이고, 이 지역에서는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 있대요. 동일한 시기에.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 바로 응회암층이죠. 응회암층. 그리고 이 응회암층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건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층을 찾아내면 돼요. 어디냐면 새까만 색깔. 요놈, 요놈, 요놈이요. 얘네들은 각각 같은 시기에 쌓였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더 높고 낮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줄 때는 같은 위치에다 딱 놓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B의 요 아래층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이 위층이 가장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옴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낼 수가 있죠. 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응회암층은요, 건층으로 가장 적절하다. 맞는 말이죠.
가장 이제 동일한 시기에 빠르게 쌓였기 때문에 자, 가장 오래된 지층은 A에 존재한다. 아니,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지층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가장 오래된 층이죠. 그래서 B에 존재한다. B와 C의 여감층은 동일한 시기에 퇴적된 것이다. 여감층이 바로 요거네요. 요거랑 요거요. 그런데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C 같은 경우는 나중에 쌓였고요. B 같은 경우는 한참 먼저 쌓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쌓인 게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쌓인 게 아니다. 그럼 정답은 1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1번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사학의 법칙을 잘 머릿속에다 두고 비교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